정숙자는 아들이 데리고 온 여자 서아를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단정한 미소 뒤에 숨겨진 속내를 말입니다. 이에 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돈을 노린 거네. 서아는 예의 바르게 행동해도 차가운 눈빛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중요한 거래를 앞둔 사람처럼 계산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자는 생각했습니다. 좋아, 내 본 모습 내가 직접 확인해 주마. 그렇게 정숙자는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기 위한 4가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야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숙자는 처음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20살에 시집와 남편의 빚을 떠안게 되었고 장터에서 국수와 김밥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15년이 흐르는 동안 타고난 손맛으로 가게를 늘려갔고 사랑스러운 외동아들 은호도 태어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은호도 35살이 되었습니다. 사업은 날로 번창하며 삶도 점차 안정되어 갔습니다. 정숙자는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머리 회전이 빠르고 사람을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겉으로 번지르르하고 속이 비어있는 사람을 훤히 꿰뚫어 봅니다. 한 달 전 31살인 서아가 친구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가던 길에 호텔 앞에서 은호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날 은호는 거래처 사람을 만나러 온 듯 했습니다. 잠시 후 호텔 앞에 검은색 고급 세단이 부드럽게 멈췄고 운전기사가 불이 나게 내려 문을 열었습니다. 은호가 차에서 내리며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굳이 오지 않아도 돼요. 앞으로는 평범한 차로 다닐 겁니다. 괜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으니까. 서아는 그 짧은 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차로 다니겠다. 그럼 지금은 평범하지 않단 얘기네. 한 번의 눈빛, 한마디의 말로 서아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 돈 있다. 그날 이후 서아는 우연을 가장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동네 카페에서 일부러 부딪히듯 말을 걸고 몇 번의 만남 끝에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서아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이 남자, 내가 원하던 조건이야. 며느리감 서아에게 정숙자는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는 오래된 전통이 하나 있어요.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오래된 작고 낡은 시골집이 하나 있는데 며느리가 되기 전에 그 집에서 열흘 동안 살아보는 거예요. 나도 그 기간 동안 함께 지낼 거고요. 그리고 은호는 회사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서아는 얼떨떨했지만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정도는 애교지. 정숙자는 덧붙였습니다. 우린 부자가 아니에요. 은호도 대출 낀 전셋집에 살고 월급쟁이일 뿐이죠. 조촐하지만 정직한 삶을 살아왔어요. 그래서 며느리도 우리와 같은 생활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요. 시골집은 낡고 허름했습니다. 좁은 방, 손수 장작을 패야 하는 부엌, 불편한 잠자리. 며칠째 이어지는 시골 생활에 서아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익숙지 않은 생활에 몸과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정숙자는 우연히 서아가 휴대폰으로 친구와 통화하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짜증과 피곤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야, 이 집 진짜 이상해. 낡고 너무 불편해. 장도 직접 봐야 하고 불도 나무로 떼서 밥도 내가 다 해야 해. 세상에 이런 집도 있냐? 은호 씨가 부자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데서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목소리에 쌓인 스트레스가 그대로 전해졌고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진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그걸 몰라주고 나만 힘든 것 같고 나한테 뭘 바라는지 모르겠어. 정숙자는 서아의 말을 조용히 듣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는 단호함과 동시에
아들을 지키려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 우리는 그걸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이후로도 그녀는 서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더 예리하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그 속에 감춰진 진심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정숙자가 며느리감 서아에게 두 번째 시험을 하기로 했을 때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치밀한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 시골집살이로 서아의 속마음을 어느 정도 읽었지만 아직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은 서아의 본성을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정숙자는 서아에게 말했습니다. 먼 친척분이 이 마을에 사시는데 연세가 좀 있고 편찮으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에 다녀오신대. 병원 가시는 길에 자식 집에 며칠 머무르신다 해서 시골에서 같이 살고 있는 어르신 딸 영심이라는 친척을 잠시 부탁했어. 생각이 좀 느리긴 해도 살림은 제법 잘해서 말이지. 서아 씨도 시골 생활에 아직 익숙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집에 며칠만 같이 있으면서 도움도 받고 힘 좀 내자. 정숙자는 은근히 말을 꺼냈습니다. 겉으로는 서아를 위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 먼 친척 영심은 정숙자가 오랜 세월 곁에 두고 신뢰해온 최측근 비서였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녀는 머리가 둔한 먼 친척이라고 위장되어 시골집에 들러 서아와 함께 생활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영심은 실제로는 정숙자의 오른팔이자 세밀한 관찰력과 풍부한 경험으로 이 집안의 모든 흐름을 꿰뚫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골집의 낡은 가구며 좁은 공간도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적응했고 서아 곁에 바짝 붙어 그녀의 말과 행동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서아에게 영심은 단순히 시골집에 갑작스레 온 50대 여성 친척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의를 갖추려 노력했지만 며칠 지나면서 서아는 점차 그녀를 무시하고 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번 집안일 하나라도 시키면 투덜거리며 모자란 친척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습니다. 영심 씨는 뭘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장봐 오라는 것도 제대로 못하고 얼른 좀 손 빠르게 움직여봐. 서아는 영심에게 퉁명스럽게 명령했습니다. 그녀의 말투에는 공손함은커녕 짜증과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영심은 꾹 참으며 조용히 집안일을 처리했지만 서아의 태도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을 시험하듯 사소한 실수마다 크게 꾸짖고 영심이 몸을 움직일 때마다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늦어? 뭘 그렇게 천천히 해? 서아는 일부러 목소리를 높였고 영심의 얼굴에 순간 실망과 당황이 스쳤지만 곧 묵묵히 일에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아는 영심이 거실 청소를 하다 물을 쏟자 봐, 또 엉망이잖아. 진짜 쓸모없는 사람. 이라고 말하며 무심하게 지나갔습니다. 영심은 입술을 꽉 깨물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정숙자의 방 안에서 몰래 영심 비서와 마주 앉아 있던 정숙자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서아는 어떤가? 영심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탈 없고 공손한 척하지만 저 눈빛과 행동은 다릅니다. 저는 서아 씨가 약자에게 강하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누구에게도 쉽게 드러내지 않으려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 눈을 속일 수는 없어요. 정숙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라.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영심이게 대하는 태도를 정숙자가 은호에게 말하자 은호는 서아에 대한 믿음이 워낙 굳건했기에 그녀가 무슨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은호는 서아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뭔가 오해가 있을 거다. 피곤해서 그런 걸 거다. 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은호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분명 평소와 다른 서아의 모습이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서아는 시골집에서 모자란 먼 친척 영심을 상대로 갑질을 거침없이 이어갔고, 영심은 그것을 모두 참고 또 참으며 그녀의 진짜 모습을 낱낱이 기록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자 서아의 본색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정숙자는 더욱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는 결코 우리 은호를 사랑하는 게 아니다. 돈을 노리고 은호를 이용하려는 속내가 분명하다. 서울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났습니다. 시골집에서의 시간은 끝났지만 정숙자의 마음속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이 가장 중요한 결정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정숙자는 은호가 출근한 틈을 타 서아를 조용히 만날 생각이었습니다. 결혼 전이라 서아는 여전히 혼자 사는 원룸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아의 원룸. 창문 밖으로 바람이 스치고 실내에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서아는 뜻밖의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방해됐니? 아니에요, 들어오세요. 정숙자는 앉자마자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소리에서부터 평소와 다른 무거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아야,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정숙자는 잠시 고개를 숙이다가 힘겹게 말을 꺼냈습니다. 사기를 당했어. 믿었던 사람한테 완전히 전 재산을 잃었어. 집도 곧 경매에 넘어간다. 서아는 눈이 커졌지만 놀람과 함께 어딘가 복잡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정숙자는 그 미세한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머니 어디로 가세요? 아직 생각 못했다. 그런데 부탁이 있다. 정숙자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건 은우한테 절대 말하지 말아줘. 그 아이 마음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서아야,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때까지만 너라도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한 5천만 원 정도면 숨을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다. 그 금액이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서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억지로 웃음을 지으려 했습니다. 5천만 원, 쉽지 않은 금액이네요. 나도 알아. 하지만 내가 나중에 은호랑 결혼하면 어차피 한 가족이잖니. 지금만 조금 힘을 보태줘. 서아는 대답 대신 커피잔을 내려놓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며칠 동안 서아는 고민했습니다. 시골집에서 스쳐간 혹시 부자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리고 이번엔 전 재산을 잃었다는 말까지. 그 모든 게 하나로 이어져 그녀의 결론은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만나 이야기를 꺼낸 정숙자에게 서아는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돈은 솔직히 힘들어요. 정숙자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겠다. 너 생각도 알겠어. 그날 저녁 서아는 집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진짜 미치겠다. 왜? 무슨 일인데? 망한 집이야, 완전. 전 재산 다 날렸대. 그러더니 5천만 원 빌려달라네. 웃기지 않아? 나 거기 시집 가면 뭐 얻어?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이런 개털은 이제 싫다니까. 친구와의 대화는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차라리 파혼하는 게 나아. 은호 씨 착하긴 한데 내가 평생 고생할 생각은 없거든. 그 순간 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서아가 예전에 알려준 비밀번호로 문을 열고 은호가 집 안으로 들어오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전화가 스피커폰 상태였기에 그의 귀에 방금 전 말들이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서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은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노와 실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고. 서아는 변명하려 했지만 은호의 시선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들을 향해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판단해라. 난 더 말 안 하마. 그날 밤 근처 카페. 은호와 서아 두 사람은 마주 앉았지만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혹시 우리 잠깐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다. 당황한 서아는 뭐라고요? 저한테 파혼하자는 거예요? 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금세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 은호는 그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났지만 서아를 너무 사랑했기에 끊어내지 못했고 서아 역시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며느리가 되기 위한 시험이라면 시골집 살이까지 견뎠는데 억울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시험에서 있었던 금전 문제 이후 서하와 은호 사이의 공기는 눈에 띄게 차가워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예전과 다르지 않은 듯 보였지만 대화는 짧아졌고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정숙자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결정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정숙자는 아들의 대학 동창인 이연을 떠올렸습니다. 이연은 대학 시절 정숙자 집에 친구들과 놀러 왔던 아이였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성실하고 알뜰하게 살아가는 아이였습니다. 지금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다니며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틈틈이 봉사활동도 하는 생활. 거칠애에 치중하는 서아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습니다. 정숙자는 그 차이를 서아의 눈앞에 직접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숙자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연아, 잘 지내니? 어머, 은호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그래, 내 목소리 들으니 반갑네. 혹시 시간 좀 되니? 은호가 요즘 좀 지쳐 보여서 너라도 말동무 해주면 좋겠구나. 그냥 밥 한 끼 하는 거야. 부담 갖지 말고. 이연은 잠시 망설였지만 대학 시절 은호와 친했던 기억이 떠올라 수락했습니다. 약속 당일 정숙자는 일부러 서아도 부른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한 만남처럼 포장했습니다. 서아야, 이쪽은 은호 대학 친구 이연이야. 오랜만에 은호 좀 웃게 해주고 싶어서 불렀어. 아,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호랑은 그냥 친구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불러주셔서. 서아는 웃었지만 입꼬리만 움직였을 뿐 눈빛은 이미 날카롭게 변해 있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정숙자는 은근히 옛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희 예전에 밤새 과제하던 얘기 내가 들었었는데 참 재미있더라. 아, 그때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죠. 은호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그래, 그런 인연이 오래 가야지. 이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서아의 젓가락은 잠시 멈춰 있었습니다. 그 대화가 길어질수록 서아의 속은 알 수 없는 불안과 짜증으로 채워졌습니다. 며칠 뒤 서아는 우연히 은호와 이연이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보기에도 대화는 부드럽고 은호의 표정에는 오랜만에 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그 장면이 서아의 머릿속을 하얗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서아는 정숙자를 찾아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그 여자를 은호 씨랑 만나게 하세요? 아이고, 그냥 친구끼리 이야기 좀 하라고 한 거지. 그냥 친구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결혼할 사람인데 왜 다른 여자를. 너도 알잖니. 은호가 요즘 힘들어 하잖아.
그냥 내가 얼마나 은호를 아끼는지 보고 싶어서 그랬다. 정숙자의 표정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아의 마음속 불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며칠 후 서아는 은호와 이연이 함께 있는 자리에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 서아야. 무슨 일로? 무슨 일이긴 둘이 이렇게 단둘이 만나면 기분 좋겠어요? 이연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친구일 뿐인데요. 친구면 친구답게 하세요. 남의 관계 흔드는 일은 하지 말고.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서아에게 꽂혔습니다. 은호는 급히 서아를 데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날 밤 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아야, 이건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질투는 할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사람을 몰아붙이면 나 지친다. 몰아붙인 게 아니라 난 그냥 당신이 그 여자랑 가까워지는 게 싫은 거야. 이연이는 그냥 친구야. 아니야. 어머니가 새 며느리 드리려고 부른 거잖아. 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좀 시간을 갖자. 서아의 불신과 집착, 그리고 질투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사랑이나 미련이 없었습니다. 대신 깊은 실망과 배신감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자는 은호의 마음에서 서아를 완전히 끊어내야 했습니다. 며칠 전 서아가 친구에게 보내려고 했던 음성 메시지가 정숙자에게 잘못 보내진 것을 은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본심이 고스란히 담긴 녹음이 실수로 전달된 것입니다. 은호는 귀를 의심하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는 돈이 필요해. 은호 씨의 돈이 아니면 살 수 없어. 그 차가운 목소리에 그의 가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사랑이라 믿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어. 눈앞이 흐려지며 은호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정숙자는 아들을 다독였습니다. 은호야, 힘들겠지만 이게 현실이야. 이제라도 완전히 알았으니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자. 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고통과 사랑이 비로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서아는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은호의 신뢰도, 가족의 사랑도,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미래도.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진실과 사랑의 힘이었습니다. 정숙자는 아들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다시 일어설 거야. 그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을 넘어서 가족을 지키려는 어머니의 깊은 사랑과 잘못된 욕망에 휩쓸린 인간 본성, 그리고 결국 가장 소중한 것은 가족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도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세요.